우리가 그 어제 감독들의 대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피셜하게 인테르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인테르와 결별. 그렇죠. 이미 뭐 찬우 형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오피셜하게 땅땅땅 나왔어요. 콘테는 이제 어디론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된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접촉하고 있는 클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파브리쇼 로마노를 기점으로 해서 또 여러 저널리스트와 언론들이 지네딘 지단 역시 조만간 레알 마드리드와 결별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레그리는 지속적으로 여러 팀과 링크가 나고 있고, 맞아요. 피렐로의 자리는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지금 그 경질의 어떤 그 칼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 아니, 이탈리아 최고의 클럽은 유벤투스입니다. 네. 만약에 이탈리아 최고의 클럽인데 이탈리아 그럼 유럽 무대에서 최고는 누구야? 그럼 AC 밀란이죠. 그죠. 근데 국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클럽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유벤투스가 맞아요. 근데 10년 가깝게 리그를 제패하고 있다가 아무리 조금 경험이 적은 감독이랄지라도 마지막에 유로파 리그로 갈 뻔했었던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감독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유베 감독 측은 지난 시즌 9연패를 했을 때도 사리는 그런데도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죠. 그렇죠.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피렐로는 우승을 못했으니까. 피렐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버틴 거다. 아, 그렇게도 보네요. 피렐로는 레전드니까. 그게 레전드니까.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거였을 것이다. 네. 어쨌든 유벤투스 역시 감독 교체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여러 클럽들이 지금 모두 다 감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콘테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콘테는 오피셜이 났죠. 인테르 공식 홈페이지에 콘테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다. 구단은 콘테 감독이 19번째 리그 우승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하며 구단 역사의 일부분으로 그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인사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르는 재정 문제로 인해 선수단 임금의 15에서 20%가량의 삭감이 필요하고요. 8천만에서 1억 유로가량의 선수 판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승권 전력이 유지되길 원하는 콘테와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금액이라면 주축 선수들에 대한 매각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에 이런 선수들이 나간다고 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쯤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콘테 개인의 입장으로 네. 본다면. 물론 이제 찬우 형을 필두로 한 어떤 인테르 팬분들은 야, 이럴 거면 수닝그룹이 나가라. 그렇지. 전력이 이렇게 매각해라. 네, 왜냐면 지금 콘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력이 굉장히 약해질 것을 지금 맞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콘테가 떠남으로써 주축들의 거취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찬우 형님이 말씀하셨던 수닝 니네가 나가야지 이 얘기가 분명 이해가 되는. 인테르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는 상황 예. 같습니다. 그래서 콘테가 어디로 갔냐? 일단 루머가 하나 떴는데 토트넘설이 제기가 됐어요. 뭐 나는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콘테는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되게 자주 드러내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짜증 좀 부리고. 다혈질이죠. 첼시 때도 그랬고 인테르 때도 그랬고. 근데 레비 회장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콘테에게 약속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정도, 콘테 마음에 드는 정도의 이적 자금을 제공해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콘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아닐 시에는 조금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질 수 있고 첼시의 두 번째 시즌이 그랬듯이 열정을 아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아. 물론 무리뉴도 굉장히 고액 연봉 수령자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면 네. 뭐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케인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만큼의 감독을 데려왔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 뭐 그거는 충분히 필요하죠. 콘테는 누가 뭐래도 트로피는 가져다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그랬으니까 리그를 계속 들어올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야, 우리 콘테 데려왔으니까 케인아 한 번 더 믿어봐라. 그래. 이렇게 한번 해주는 어떤 카드를 위해서 과감한 제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인지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토트넘이 콘테에게 무려 연봉 2천만 유로 혹은 뭐 그 정도의 언저리의 파운드를 제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콘테가 인테르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1,300만 파운드래요. 근데 이걸 넘나드는 2천만 파운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로야 파운드야. 유로요. 참, 유로 예, 그래. 예. 이탈리아 쪽은 이제 유로 유로죠. 표기를 예,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야 그거를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콘테 자체가 연봉 수준이 이미 굉장히 높아요. 최상위 수준이야. 근데 그 이상을 뭐 약속을 한 거라면
이거는 진짜 배팅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스카이 스포츠의 방송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기자가 콘테 주변인들에게 콘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약간 취재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콘테가 보는 토트넘은 주변인들에게 들어봤을 때 본인보다 부드럽고 다루기 쉬운 감독을 찾는 구단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콘테 본인이 토트넘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 주변 취재를 통해서 이 기자는 좀 들었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탈리아 쪽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래, 뭐 그냥 네. 연결이 돼 있다. 네. 아주 짙은 게 아니라 당연히 토트넘은 감독을 찾고 있는데 콘테 정도의 감독이다. EPL 우승이 있다. 이러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오케이. 같고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봐야죠. 지단의 사임이 오피셜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유력한 유력해 상황입니다. 보입니다. 일단 로마노를 시작으로 해서 마르카, 아스, 엘 라르게로, 엘 파르티다소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모두 공유가 됐어요. 지단이 사임을 결정했다. 곧 발표 예정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라리가 최종전을 앞두고 사임설이 한번 나왔는데 뭐 그 연설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우리는 그냥 마지막 경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일단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 시에는 아마 그 시점에 인사말을 선수단한테 남겼을 가능성이 좀 나는 크지 않을까.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맞는 분위기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벤투스도 이제 감독 교체 움직임이 있죠. 피를로의 경우는 리그 정말 어렵게 4위. 그래. 자칫 타락한 유로파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나가 나폴리에게 빡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된 거 아니냐. 예. 볼로냐를 본인들이 이긴 건 중요한데 위에서 하나가 떨어졌어야 된단 말이야. 예, 진짜 유벤투스 입장에서 이거 정말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와 수페르코파를 우승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16강 포르투에게 결국 원정패로 떨어졌죠. 이 원정 다득점 패배로. 유벤투스는 사실 스쿠데토도 스쿠데토입니다만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따줘야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아쉬운 성적, 뭐 물론 피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겠지만, 근데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감독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로마노가 상황을 전달한 건 유벤투스는 피를로 경질을 준비 중이고 알레그리와 접촉을 했다. 로마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레그리 리턴. 네, 이번에 파라티치도 일단 나간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디렉터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유벤투스는 있을 것 같은데 알레그리도 어쨌든 아넬리 회장이 조금 리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요즘에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감독 교체의 도미노 효과, 이른바 네. 감독 대이동 시대가 어쩌면 예고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감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콘테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휴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휴식 필요합니다. 네. 휴식이란다. 움직임이 있을 힘을 구하는 거다. 게, 네.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지단도 역시 휴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릴의 갈티에 나오기로 했어요. 여기도 나는 분명히 지금 감독을 바꿔야 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한번 컨택을 할 만한 감독이다. 우승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챔스 카이 갈티 그렇죠. 리그왕의 경우에서 들어올렸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을 밑으로 내리고 우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지금 가투소 감독이 피오렌티나 부임이 유력해 보이고 그 나폴리의 빈 공석인 감독 자리에 포르투의 콘세이상 감독이 간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또 일단 기자회견이 약간 캔슬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콘세이상도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감독도 자국 리그 성적이 아쉬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챔스 8강을 본인의 포르투 임기 동안 2번 갔어요. 그치. 그래서 그 성과가 그래도 있는 감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대표팀 쪽에 간다면 한지 플리크가 오피셜이 났기 때문에 유로가 끝나면 레브가 나옵니다. 독일의 레브. 네, 나오고 디디에 덱샹도 지금 프랑스 대표팀 그 계약 기간은 22년까지로 트랜스퍼 마켓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거긴 한데 글쎄요, 카타르까지 갈지 아니면 중도에 뭐가 바뀔지 나는 이것도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벨기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까지. 그리고 저는 유로에 나서는 대표팀의 감독들은 모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들어요. 봐요. 왜냐면 유로 대표팀 감독들이 그렇잖아요. 메이저 대회 성적에 따라서 그때 바로 나가리가 될 수 있기 물론 때문에. 바로 다음 해에 이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가 될 수도 있다. 네. 거기에 추가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쿠만 역시 쿠만. 예. 바르셀로나의 쿠만 역시 거치가 100%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감독 역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감독들끼리 과연 어떻게 팀을 좀 오가게 될 것인가를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세모나게 뭔가 삼각형이 그려질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레그리가 유베 링크도 있지만 콘테의 후임으로 인테르하고도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링크도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단은 유벤투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피렐로가 떠나는 유벤투스의 감독직에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단은 내가 봤을 때는 대표팀으로 간다면 레블레야. 아니면 무조건 클럽으로 간다면 유벤투스에서 본인이 또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유베 가는 것도 그림 좋지. 그렇죠. 그리고 유벤투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쿠데토인데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현 시대 최강은 누구냐? 지단이다. 네. 그럼 이거는 서로 간에 이 잘 맞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베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요를 해야 될 감독이죠. 그리고 인디카일라가 얘기했는데 콘테의 다음 행선지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아예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새끼 또 구라 존나 까는 거 아니고 구라카일라인데. 근데 좀 약간 저도 신뢰가 안 가는 게 그 트위터 내용을 보면 Done deal,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는 이거 저는 그냥 네. 존나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한두 개 맞는 거라고 봐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아주 괜히 구라카일라가 아니야. 네. 근데 이 내용을 일단 데일리스타에서도 아예 기사로 하나 언급을 역시 해놔서 데일리스타다. 네.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단은 레알에서 유벤투스로 감독을 옮기게 되는 거고요. 콘테는 그 지단이 나간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으로 인테르를 떠나서 레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인테르의 빈자리는 알레그리가 메우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제 예상. 난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엔 라울로 간다고 봐요. 라울 내부 승격이. 라울 곤잘레스. 네. 그런데 중도에 한두 시즌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리빌딩을 해야 되는 그렇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이게 아구가 맞는다면 단기 계약으로 알레그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그림이 나는 그려져. 좀 그럴 수 있다고 봐. 네. 예. 그리고 지단이 만약에 레블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난 지단 유벤투스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알레그리는 그렇게 한두 시즌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인테르. 인테르. 근데 물론 그럼 인테르가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 중간에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도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 보여야겠지만. 네. 그렇게 난 지단과 알레그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약간 이 알레그리가 레알 마드리드, 지단이 유베. 네.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다시 알레그리를 컴백시킬까? 난 쉽지 않을 거라고 이런 봐요. 느낌은 좀 네. 잘 상상이 안 가죠. 왜냐면 올해 보았듯이 알레그리가 갖고 있는 단점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 그렇지, 유벤투스가 유베잖아요. 봤잖아. 그렇죠. 장점도 봤지만 단점도 봤단 말이야. 봤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또 남는 게 토트넘, 또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테르는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정말 뉴스 하나하나가 참 흥미진진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가이트의 경우는 로마노는 니스하고 좀 근접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랑스 내 이동. 네, 이번에 프랑스 쪽 현지 언론을 보니까 리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옹? 네, 리옹 쪽이랑 뭐 마지막 협상까지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서 이대로면 아마 가이트에는 리그왕 내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정적인 카드지. 그렇죠. 리강 팀에서는. 콘세이상도 지속적으로 세리아 팀들, 특히나 뭐 나폴리라든지 뭐 로마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나폴리가 지금 좀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긴 했었죠. 맞아요. 좀 짙게 있었어. 네. 그러면 뭐 기자회견이 캔슬된 거, 미뤄진 거 그건 그렇다 치지만 뭐 그냥 다시 뭐 얘기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선수들도 딜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독들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전혀 다른 그 팀들의 어떤 경기 스타일을 또 다음 시즌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러면 망도 생기고 대박도 생기고 막 그럴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름하는 팀들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